네, 사장 골격근과 운동 기출문제 4-5번 신장성 수축과 근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번째 시간의 소주제는 변화의 극복. 조금 약간 추상적이다, 그죠? 이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뭘 하겠다? 정리를 시도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육이 커졌다, 근비대라고 하는 건데 이전에 관심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근육이 크구나, 너 남자구나 했던 때니까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남자가 되고 싶어서 보디빌딩부 동아리에 가입을 합니다. 제가 관찰을 해봤더니 선배님들이 주로 했던 그 수축의 유형은 뭐냐? 반복했던 수축의 유형이 단축성 수축이었고 이걸 가지고 근육의 변화를 유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변화를 극복하잖아요. 그럼 이제 적응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적응된 결과 중에 하나가 근육이 커진 거예요. 그쵸? 그러므로 변화를 크게 한다?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순간 적응력이 커진다. 적응력이 커졌다는 게 근육이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더 커지게 만들려면 변화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적절한 변화여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면 그걸 이제 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극복하기도 어렵고 극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재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복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거는 적절해야 되는구나. 되게 어렵죠. 최대의 변화이면서 극복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운동 과학자들이 공부할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단순한 것에부터 복잡한 것까지 공부할 것도 많고 직접 해봐야 될 것도 많고 그렇죠. 이 극복이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랑 좀 버무려 보면 이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는 과정이잖아요. 치유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거 제가 손상 부상이라고 했다면 이걸 치유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조금 유식한 말로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요거 조금 구체적으로 신호 전달 경로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손상을 치유하는 과정, 메커니즘, 신호 전달 경로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을 위한 과정, 메커니즘, 신호 전달 경로예요? 그러니까 손상을 치유하는 메커니즘이요, 신호 전달 경로인데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을 합성하겠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을 합성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육세포를 성장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근육세포를 성장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변화는, 그 손상은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육이 비대해진다는 얘기예요.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치유할 수 없는 정도의 아픔이면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그쵸?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세포 성장, 세포 분화, 세포 변화와 관련이 있는 신호 전달 경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죠? 미토겐, 활성, 단백질, 키나제. 그런 거구나. 그런 물질의 발현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변화여야 되는구나. 손상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손상이 그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통증이 생기든지 아니면 그 통증이 오래 가든지 그걸 지연성 근통증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뒤늦게 나타나서 조금 오래 간다라는 거. 과학자들이 근육세포를 성장시키는 이 변화, 어떤 변화가 최고일까? 단축성 수축으로도 그 변화를 유발할 수 있지만 얘보다 좀 센 놈은 없을까? 그게 뭐였냐면 조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하를 줘야 되겠죠. 부하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단축성 수축에도 부하는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근육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부하를 줘서 근육을 늘어나게 만든다? 근육을 강제로 근육이 길어지는 상황이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신장성 수축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장성 수축이 변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거나 다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를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되면 혈중에 크레아틴 키나제라든지 마이오글로빈 농도가 높아지고 이 안에는 알부민 같은 거 있잖아요. 알부민 단백질. 그 다음에 면역 글로불린 같은 거. 요런 거 알부민 있을까요? 면역 글로불린 같은 거. 요런 거는 혈중에 있는 물질이고 요거는 근육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에요. 이게 지금 역전됐잖아요. 상황이. 왜 그럴까? 아니 근육에 손상이 생기니까 밖에 있던 게 들어가고 안에 있던 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농도를 재보면 단축성 수축을 시켰을 때보다 신장성 수축을 반복시켰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장성 수축으로 운동은 시키되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의 강도는 뭘까?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통증 같은 거 조금 줄여주면서도 얘네들이 극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극대화된다? 근육이 커진다라는 얘기고, 제가 우산각 말씀드렸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산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육의 모양이 이처럼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산이 펴졌어요. 이렇게. 우산이 펴졌다는 얘기는 우산이 펴지면서 근육을 밀고 펼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종축과 이 근육, 근세포의 이 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열. 배열의 각이 커지잖아요. 그쵸? 요걸 우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장성 수축을 반복하면 우상각도 커지고, 그러므로 근비대에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게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적절한 강도, FITT죠. 빈도, 강도 이런 거 FITT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형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시간, 강도, 빈도는 아직 정한 게 아니니까 요 적절한 걸 찾아낸다면 신장성 수축을 통해서 근육을 비대화시키는데, 즉 변화를 극복하게 되면 근육의 비대는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고,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을 결합시킨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구의 조화가 되는 거지. 퍼펙트. 자, 말은 쉽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